당신의 하루는 얼마나 건강한가요? 무심코 먹는 음식, 하지 못한 운동, 놓친 수면. 작은 습관들이 이거 하나쯤이야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은 올라간다면 뇌가 녹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해마가 위축됩니다. 해마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약합니다. 그러면 치매처럼 되는 겁니다. 해마는 기억력에 중추예요. 그 다음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건데 교감신경이 쫙 올라가요.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초이스가 달라져요. 충동 조절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 중독, 스마트폰 스크롤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식사 나빠집니다. 더 달고 짜고 기름지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대부분 근육으로 못 가고 지방으로 갑니다. 이 지방을 외우셔야 됩니다. 복부지방, 지방간, 근내지방.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만 나오잖아요. 장기간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반대로 선순환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 반대로 내가 잘 자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가짜 식욕이 없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스마트폰을 안 보니까 도파민 스레시홀드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생활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영향들 중에서 음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쉽게 찾게 되는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내가 갓생을 살기 위해서 점심을 컵라면과 삼각김밥과 설탕이 들어있는 콜라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하나는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의 고속도로는 1차선쯤밖에 안 돼요.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근데 한 4차선쯤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근육으로 갈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적어요. 컵라면에 삼각김밥에 콜라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그 스파이크가 왔을 때 근육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의 정체가 이미 생겨버렸으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느냐면요.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간, 복부지방, 근내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거는 내 몸의 에너지 교통정리를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췌장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혈당이 너무 높구나. 그러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때 지방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의 출구가 활짝활짝 열려요. 그러면서 혈당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뿅 나옵니다. 그리고 그렐린이라는 식욕촉진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카페를 가서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쫙 먹죠. 그럼 혈당이 또 쫙 오릅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근육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죠. 한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져요.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사람은 밥 먹고 났을 때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심해요. 한마디로 머리가 나빠져요. 이 상황에서 뇌에는 재미있는 변화들이 생깁니다. 첫째,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치매를 만드는 뇌 독단백질의 생성 속도가 빨라져요. 두 번째, 인슐린은 사람을 붓게 만들어요. 자다가 그 부종이 위로 올라옵니다. 코골이가 생겨요.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뇌독 단백질은 잘 때 제거가 돼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매가 더 빨리 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나이, 건강 상태, 환경은 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식사를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항노화 식단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거죠. 술은 와인 한 잔까지 허용을 하고요. 갈지 않은 통곡물과 콩, 제가 좋아하는 렌틸 같은 거,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을 주요한 칼로리와 단백질의 구성 성분으로 먹으면 굉장히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고 하죠.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요. 사실은 과일은 갈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게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올리브오일 사용하고 생선과 가금류는 허용을 하지만 치즈와 붉은 고기는 mTOR를 액티베이션 시키니까 조금만 먹고요. 단순당과 정제국물은 피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신체 활동도 많이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하면 굉장히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잡곡밥이에요. 잡곡밥에다가 채소 반찬에 해산물 이렇게 먹는 거죠. 몸에 좋은 걸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삶이 되면 결국 건강은 달라집니다. 병이 오고 약을 먹기 전에 나의 평상시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챙겨야 할 건 약이 아닌 좋은 습관의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좋지 않은 식습관 하나를 바꿔보는 것부터요. 건강은 그렇게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몸과 뇌와 영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시길 기도합니다.